진정한 일이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이 당신의 진정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정직성의 결핍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이 위에 적고 거기에 의문을 품고 검토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친구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정직성의 결핍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꾸 속이려 들면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불편한 느낌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신호입니다. 이봐, 당신 여기 한번 봐. 당신 마음이 불편한 바로 이 지점을 보라고.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않겠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친구나 직업, 가족이나 돈이 없어도 떳떳하게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넘어선 고요의 지대에서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가지고 싶어질까요? 행복? 돈을 열심히 벌었던 것도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이리저리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을 택하십시오. 내 미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틀림없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더 행복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중요한 레코드 계약건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흥분되네요. 멋진 계약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기대돼요. 그보다 더 좋은 건수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주식시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면 나는 오히려 축하하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보장될까요? 세상 일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행복은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지 주식시장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돈을 모두 얻고 완벽하게 행복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앉고, 서고, 눕고,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저 자애로운 엄마가 자식을 대하듯 이해심을 가지고 돈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지어낸 돈 이야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그 때문에 당신이 내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도 나는 좋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왜 내 친구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동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도 내 친구입니다. 내 동기만이 내가 상관할 문제입니다. 그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 당신이 내 친구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곳에 있고 당신이 나를 아껴주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외의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돈을 준다 해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돈으로 우정을 사는 짓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분명하면 당신은 다시 내 내면에서 친구가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어주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목적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검토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사실은 알 수 없어. 그래서 그저 되는 대로 흐름에 맡깁니다. 내키면 신문을 들춰보고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 결정으로 돈을 잃을 수도 딸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줄 일이 생기면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 이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순간에 받습니다. 그게 당신이 받는 전부입니다. 그뿐입니다. 아이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면 당신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충동적입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당신이 그만큼 가난하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아량은 내 것이지만 남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는 선물,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고집할 만한 이유를 하나만 대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망했어. 순간의 실수로 다 망해버렸어. 그러면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 서서 말합니다. 사랑해요.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작업은 추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는 언제라도 돌아올 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집에 있습니다. 당신도 남편의 마음속에 그런 아늑한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